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에서의 성공은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며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물론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은 성공했느냐? 저는 절반의 성공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절반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달려간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못 잡던 집값을 이틀 만에 잡은 주식시장입니다. 어제 그제 지금 코스피가 정말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공포는 증시였습니다. 코스피가 8천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주식으로 번 돈을 들고 아파트를 사러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아왔고, 서울 아파트 값은 74주 연속 올랐고, 화성 동탄구는 한 달에 6.25%나 뛰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다시 썼는데, 그 걱정은 이제 해소됐습니다.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려면 우선 매도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은 팔지 않았고 더 오를 것으로 봤고, 6월 말 신용 융자 잔액이 37조 3천억 원이었는데 계좌에 찍혀있던 수익이 계약금이 되기 전에 지워졌다라고 합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2조 원을 순매도했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일단 고점에 물리신 분들 빨리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승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위기 시작할 것 같다, 집값 폭등할 것 같다라는 한문도 교수님의 어제 유튜브 짤이 지금 돌았어요. 참 이 영상을 갖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하락론자였던 한문도 교수마저 일단 이제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지금 이광수 교수만 지금 남았는데 입만 열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전문가 소리 하지 말아라, 희망 고문이다, 광수는 외롭다, 문도가 배신해서 살다 한문도가 이런 말 하는 거 처음 듣네, 평생 하락론자로 평생 무주택자들한테 욕 처먹으면서 불로장생할 줄 알았더니 놀랍다, 이걸 이제 알았다니 라는 이런 댓글이,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씁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락론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하락론자의 말을 믿고 철석같이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췄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한문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제대로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설마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모르고 문재인 투만도 못하다 시장을 왜곡시켜버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흘려 듣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광수 교수만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이광수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 부동산 정책의 타워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말씀드리면서, 최상욱이라든지 김기원이라든지 지금 한문도 교수, 라이트하우스까지 다 지금 돌아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분들 말 믿고 내 집 마련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인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과거가 또 단톡방에서 돌고 있던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할 때 오른팔이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데자뷰처럼 다시금 되돌아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그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현명하게 잘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시작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가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끝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배급받는 민주시민과 세금 내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이 그림을 보면서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오늘도 응원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정직하고 친절하게 중개하는 좋은 매물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동산에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임대라든지 매매 물건을 갖다가 내놓으실 분들은 특히 고양시에, 특히 창릉천 벨트, 삼성이나 원흥이나 지축, 향동 덕은까지도 저희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해 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성심성의껏 중개에 매진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02383-4900으로 해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매물을 갖다 내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삼성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중개가 가능하니까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많이 물건을 내어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는데, 부디 저에게 사전 예약을 갖다 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거라는 말씀 드리고, 진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뜨겁지만 실제 부동산 현장 분위기는 더 뜨겁다는 말씀 드리고, 전세나 월세 매물이 나오면 진짜 바로바로 계약이 된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세대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올 하반기 부동산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더 밀려날 것이고요. 8월 세대 개편안이 나오면 더 심각해질 것 같다. 특히 임대차 시장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규제 지역 중에서 반응이 없었던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뭐 김포, 검단도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서북부 부동산들도 또 서북부에 있는 아파트의 그런 평가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 옮겨오려고 하는데, 본인 집이 매도가 안 되고 또 대출이 안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 집이 매도가 되고 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는 더욱더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창릉 S3과 S4블럭 청약 결과, 그러니까 청약 당첨자 발표가 되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거나 더 이상 희망 고문하기 싫으신 분들이 내 자금 능력에 맞춰가지고 3기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특히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차흥천 벨트, 뭐 은평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데, 또 최근에 지금 창릉 S2블럭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LH에 뭐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S2블럭이 아마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확인이 되게 되면, 알게 되면 즉각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 더 이상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는 얼티메이텀님의 좋은 인사이트 한 3개,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집은 공격이 아니다 방어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 아직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프 기능이라고 있어요. 감사 스마일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일단 설명란에 오다 보면 이제 좋아요 버튼 누르는 옆에 하이프 기능이 있는데, 일주일에 3번을 갖다가 좋은 영상이 있으면 하이프 기능을 갖다가 좀 눌러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에서 국한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해서 제 팬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또 감사 스마일 구독자가 2만 명을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하이프 버튼도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타켓을 똘똘한 한 채로 잡았다. 얼티메이텀님의 정말 감사 스마일이 많은 분들께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하지 않더라도 덜 똘똘한 2채로 가는 것도 하나의 그런 수순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상쇄될 가능성이 큰 장점은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우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던 광범위한 공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보호, 여러 채를 한 채로 압축했을 때 생기는 절세 효과,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이 둔해지는 구조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똘똘한 채가 불리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장점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남는 장점은 시장에서 좋은 한 채가 갖는 본질적인 장점은 남습니다. 희소한 입지, 학군교통, 직주근접, 신축 선호, 낮은 공급 탄력성, 높은 환금성, 하락장에서의 상대적인 방어력, 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가고 있는데 좋은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되 고가 한 채를 사실상 혜택을 받는 절세 구조는 끝내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 세대가 막대한 자산 가치 상승과 누적된 재산상 이익을 누리고도 보유세 강화에 일률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과도한 욕심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똘똘한 한 채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일어날 텐데 저는 똘똘한 한 채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은 더 적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가격표이기도 하지만 당장 대단히 보유세를 크게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갖다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도 한 표, 집이 있는 사람도 한 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보다는 나라에서 지어주는 공공임대로 내 집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앞당겨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다들 사정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도 21대, 22대 인천 계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재선하면서 그때도 이제 본인 집을 팔지 않았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라는 지난 1월 21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180도 달라지는 모습, 또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있고 7월 달에 자신은 근저당이라는 17억 근저당을 갖다가 세워서 정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로 허용해가지고 분당 아파트를 또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라고 본인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 서민들까지도 이런 대통령의 상황이라든지 민주당 정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집을 사거나 사정상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널린 게 본인들의 그런 사정이고 그런데 그런 사정들을 다 막아놓고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들 사정이 있고 원하는 게 있지만 각자의 삶은 또 각기 다 다르고 또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갖다 무시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은 몰랐지만 지난 정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했던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하는 것을 두고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준다라고 해서 정말 맹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이전 복구 비용을 지출한 뒤에도 현재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입주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전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한남동 관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내로남불의 끝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후보 시절에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공급 늘려가지고 적정가 유지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찰떡같이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뽑았던 분들은 지금 본인의 손을 갖다가 분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믿지 마시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는 감스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강남에 있다. 아니 2단계 마포에 있다.
3단계 서울 중화급지와 소형 아파트에 있다. 아니면 4단계 경기 핵심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 인천 중저가 지역에 계실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분위기가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진입하는 흐름으로 있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고 지역별 편차는 크겠지만 서울 내부에서 가격대별 상승 확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하반기에 특히 서울 중화급지의 약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그 다음인데 2027년을 대비해가지고 서울 중화급지를 계속 노릴 것인가 아니면 아직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은 경기도 중급지로 이동할 것인가 이 두 전략 모두 충분히 유효하다고 얼티메이텀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안전성과 환금성을 중시한다고 하면 서울 중화급지고요. 아니 나는 아직도 상승 여력과 가격 격차 축소를 갖다 노린다고 하면 경기도 중급지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아파트가 함께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역세권, 대단지, 학군, 신축 또는 준신축 또 정비사업이 가능성이 좀 높은 다음 매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매도할 때도 분명히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셔야 되고 상승장에서는 입지가 약한 자산도 오르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매수자는 다시 이유가 분명한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역 이름보다 자금의 이동의 순서를 봐야 되고 서울 중화급지의 상승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어지는지 또 경기도의 핵심지의 매물이 감소하고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는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얼마나 받쳐주는지를 갖다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2026년 올 하반기는 서울 중화급지의 시간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감자스마의 생각을 첨언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에서 고양시 덕양구 특히 고양시 덕양구의 창릉천 벨트의 아파트가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거라는 말씀드리고 내가 능력이 되시게 되면 창릉천 벨트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화정이나 행신의 5억대 아파트까지도 내 자금에 여러 개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자가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로 이 이야기대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꼭 많은 무주택자들 특히 감수인들 중에서 이제 마냥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공공분양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안정권이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진짜로 이 이야기도 너무 와닿는 이야기인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앞으로 집으로 투자 수익이 나도록 또는 수익을 가져가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투표권에 가진 절반 정도는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에 화를 내고 있고 정권을 잡은 쪽은 잃을 쪽을 반쯤도 아니고 90% 죽여놓는다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그깟 집값 때문에 정권을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임기는 4년이 남았습니다. 돈은 계속 풀릴 거고요.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집은 최소한의 인플레이션 방어책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집값이 내년에 더 오를 거고 내후년에 더 오를 거라고 확실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물가 방어만 하면 된다. 세금에 짓눌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되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본인의 그런 블로그 인사이트를 갖다 남겨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티메이텀님께서는 2029년까지 이런 부동산 대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본질로 쳐다보는 거 땅으로 서울 땅 지분 장기 투자 이게 합쳐지게 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다. 자금이 딸리면 추가 사업을 하셔야 되고 자금이 없으면 네이버 홈판이든 클립이든 뭐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이제는 다주택자의 시대도 아니고 이미 다주택자는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 특히 종잣돈이나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예 진짜 노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치동 키즈님은 2030년 시점에 가야지만 상승세가 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금리가 낮든 높든 대출 관리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대출 없이 투자해서 큰 수익 내기도 하지만 이 대출 때문에 모든 수익이 날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수요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진짜 아무도 집을 갖다 살 수 없는 진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진짜 집값 잡는데 대출 억제만 대출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집값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또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시장에서 임차인들은
개갱권으로 지금 5% 인상 후에 2년을 더 버티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일단 2년을 갖다 더 버티고 난 다음에 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투자가 없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후의 방향을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은 현명한, 만약에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시면 감사스마일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당장 대출 심사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량이 생각보다 크게 적용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는 물론 한도와 금리 조건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하자. 부채 비율, 현금 흐름, 현금 보유량.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30년 만기, 40년 만기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더라도 30년 후에 1억의 가치, 10억의 가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좁더라도 내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삶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인플레이션과 세금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막대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결국 삶에는 결승선이 없고 어느 순간 다운그레이드 각오하고 내려놓는 것도 진정한 용기다. 올 하반기에 매도를 해야 하는 사람은 이번 여름에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1차 급등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돈풀기와 스마트머니가 만들고, 2차 급등은 실물 경기 회복과 대중의 포모가 만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연적으로 숨을 고르는 소강기가 나타나는 것이 과거의 대세 상승장에서 반복되었던 공통된 모습인데, 소강기 동안 에너지를 응축한 시장은 결국 대세 상승장의 정점이자 말기인 2028년에서 2029년 2차 급등기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 과열을 1차와 1차로 나눈다면 지금은 아직 1차 급등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팔고 나갈 수 있는 테러 정도만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늘어날 세금을 어느 정도 대비해 가면서 지난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복귀하면서 앞으로 흐름을 관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26년 하반기 서울은 2차 급등기 전 소강기를 활용해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을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을 서시오라는 이 이야기가 진짜 오늘 결론적으로 한 줄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집으로 내가 자산을 갖다 늘리기보다는 지금은 내 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제 유동성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방송을 우연찮게 시청하셨던 분들만이라도 진짜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돈은 계속 풀리고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은 최소한의 내가 방어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라는 이 생각을 갖다가 꼭 가지시고, 이제 집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왔고, 대출 축소로 인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잔금을 갖다가 지금 걱정하는 분들 또 많이 계시는데, 올 하반기, 내년에, 만약에 이제 잔금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잔금 일정까지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제 8월 세제 개편안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이제 8월 초쯤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데,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상황으로 치닫을 뜯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많이 무덥지만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